여기에 제일 찬밥이면서 껄끄러운 도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국방장관 헤그세스죠. 사실상의 전범. 하나님이 시켜서 전쟁을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고 있는 미친 그 시오니즘 전쟁광 이 헤그세스가 여기를 따라갔어요. 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얘가 중국에 있는 중국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중국에 있는 어떤 군사력 담당하는 중국 국방장관이나 그쪽 레벨들하고 할 얘기가 있다는 건가? 이걸로 이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데리고 갔나? 얘는 사실은 왜 갔는지 모르는 놈인데 이례적으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게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함께 움직인 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란과 관련해가지고 함부로 우리한테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 문제가 결국은 아니겠느냐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대중국 영향력을 좀 발휘해달라라는 거 플러스 지금 현재 이란의 고위직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암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설사 이번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란의 강경파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을까? 그 협상을 계속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국한테 니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좀 보증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활용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통행료입니다, 통행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요. 지금 이란은 이 통행료를 통해 갖고 1년에 수십 조를 벌어들일 각오를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건 노다지잖아, 솔직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 공짜로 먹는 돈이니까 노다지이기도 한 거고 또 이 돈이 있어야만 이란이 전후복구라든지 앞으로 이 잠정적인 이란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걸 이란한테 줘버리는 순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며 언제까지 줘야 되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종료시킬 수 있을 건가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앞에 해협이라고 생긴 거 갖고 있는 나라는 다 통과료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장관이 눈치 없이 야 우리도 저기 말라카에서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저 새끼가 쳐맞으려고 실성을 했나 이러니까 갑자기 농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해협들이 다 많거든요. 아니 러시아의 베링 해협, 미국과 러시아의 베링 해협도 그렇고 대만 해협도 대만 해협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중국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솔직히 우리 제주도 앞바다 가로막을 수 있는 거거든.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도 핵잠 있으면 가로막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왜? 그거 제일 많이 이용할 놈들이 두 놈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징수는 안 된다라는 쪽에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란이 안 돼? 그럼 안 받을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뭘로 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란이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다고 한들 중국한테 받겠냐고요. 중국은 아마 안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냥 가세요. 니들은 예외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현금으로 안 받죠. 물건으로 받겠죠. 되든 안 되든 또 레이더도 사야 될 거고, 미사일 부품도 사야 될 거고, 무기도 사야 될 거고. 이래저래 이란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제
중국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통행료를 받는 행위 자체를 본인이 어떻게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왜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패권을 이란한테 줘버렸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징수료 끝까지 못하게 막았고 자유통행할 수 있게 우리 미국이 해낸 거야. 이 타이틀이 필요한 거거든. 아니에요. 공동 징수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거부하니까 그거 너무 양아치라 속보인 거고. 그러니까 속보니까 거기까지 얘기 안 하지만 공동 징수란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솔직히 그럼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앞에 가서도 공동 징수하고 저기 스페인에 가서도 뭐 파나마 오나 먹어버린다 소리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농담 아닌 거 같고. 진짜라니까요. 조만간 진짜라니까요. 스웨덴이라도 먹어버리겠네? 이란이랑 트럼프랑 같이 돈을 징수하겠다. 아니 그 공동 징수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었다니까요.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무슨 헛소리야. 그랬더니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미국이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이란이 봉쇄했을 때 같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 시작했죠? 첫 번째 제이디 벤스가 파키스탄 와가지고 지난달 11일, 12일 협상했잖아. 그거 깨졌잖아요. 깨지고 나서 바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럼 왜 이걸 안 했겠느냐? 그때 트럼프가 왜 격투기 경기장 UFC? 가가지고, UFC 경기장 가가지고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 제이디 벤스가 계속 전화통화해서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막판에 그거 뒤집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막판에 뒤집은 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통행료는 통행료라고 하지만 통행료라고 불리지 않고 이란이 받지만 이란이 직접 받지 않는 것 같은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더 부딪히지 않는 건 그냥 이란 빠지면 미국 빠지면 이란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핵물질? 이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야. 근데 통행료를 징수를 안 해주면 이란은 이전쟁을 안 끝낼 거고 통행료 징수를 인정하는 순간 미국은 패배가 되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숨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국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포장지를 잘 덮어가지고 안 받는 거야, 안 받기로 한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못 받게 했어 이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란 강경파가 그래요 포장하세요. 강경파들은 그래서 강경파가 아닙니다. 이런 포장지 따위 다 집어쳐 하는 게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방중은 그 소문난 잔치 뭐 먹을 것 없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뭔가 뭐 대단한 결과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합의안이 나오기는 불가하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부분이라든지 첨단 IT 부분 그리고 그동안 중국과 있었던 무역 갈등 부분, 관세 다 해결될 거고요. 뭐 기술 이전 제한하는 거, 미국 물건들 금수시키는 거, 뭐 중국이 이 히토를 수출 안 하는 거, 이거 그냥 한꺼번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여기서 다 놓고 가자라는 식으로 요런 식의 이제 경제적 해결 쪽에 더 주력적인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문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거지. 옛날처럼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1,000억 달러치 얻어가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신 중국이 흔들고 있는 거면 야, 나 작년에 무역 수지 1조 달러 났다. 1,500조인데. 나 이 돈으로 다 쓸 데가 없네? 어떻게, 갖고 가서 니들이 한번 굴려볼래? 라고 이걸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1조 달러를, 중국도 골칫덩어리인 그 1조 달러를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금융과 IT 산업 투자가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도 중국 경기도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은 돈이 많아도 지금 내수가 개망해가지고 경제난으로 지금 나라가 깨지게 생긴 상황인 건데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뿐인 거예요. 금융적인 협조.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뭐 전쟁의 여파는
타제하더라도 일단 돈의 흐름이 좀 풀리면서 세계적인 공급망의 흐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과 중국이 합자로 뭐 IT하고 AI하고 뭐 이런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를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누가 뛴다? 실제 거기에 부품을 만들고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관리들을 도맡을 수밖에 없게 된, 이제는 우리나라 말고 진짜 없어요. 도맡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나라 산업들이, 첨단 산업들이 같이 이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